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의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 사건은 좀 다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낙찰 되기 전, 낙찰되기 전 제가 사전에 분석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화요일 이틀 전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컨설팅을 한 물건인데 입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찰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으로 하는 거지. 입찰 들어가서 뭐 낙찰을 받거나 했으면 제가 수업할 수 없습니다. 그 고객의 어떤 고객의 요청이 있고 고객들의 어떤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기는 어려운데, 자,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것은 입찰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그냥 컨설팅만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물건이니까, 자, 그 데이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부산 동래구 숭렬대로에 있는 엄천동 럭키 동래 아파트. 자, 부산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진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토지 전용 대지권이 32.97평, 거의 33평에 해당하고, 자, 건물 전용 면적은 57.64평, 아주 노른자 위에 있는 대지권이 상당히 넓은 아파트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유력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주목을 받는 물건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다. 자, 낙찰받고 나면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감정가는 9억 3천만 원. 자, 최저가는 두 번 유찰돼서 5억 9,520만 원이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다. 자, 이것은 나중에 점유자,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점유자 관련 권리관계 분석할 때 혹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채권자는 어떤 법인인 것 같습니다. 9억 3천이라는 어떤 감정. 그러나 두 번이나 유찰되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왜 낙찰이 되지 않느냐? 이때의 낙찰이 그다지 크게 매력이 있지 않다는 경매시장에 늘 보고 있는, 경매시장에 상주하면서 늘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판단에서는 이익이 없었다. 자, 그래서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어서, 자, 이 가격이 되니까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가 결국은 7억 4,400만 원이라는 401만 원이라는 이 가격, 1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뭐 여기서 받아도 되는데 굳이 뭐 유찰시켜서 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서 그들과 경쟁해서 어쨌든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 가격이 경매 이유로서 애매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자, 분석하기 전에 이미 이런 형태만 보면 이 경쟁에 참여했던, 이 입찰에 참여했던, 그리고 이 낙찰가를 쓴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시장의 흐름은 어땠다, 그 흐름을 보고 판단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머릿속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을 보면 눈에 보입니다. 자,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봤냐. 제가 보니까 그때 20명인가 입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보면 굉장히 너무해서 균열도 많고,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단지는 크고 전체 남향을 보고 있는 판상형의 아파트. 자, 남향이고, 자, 지도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아주 중심에 있는, 주변에 백화점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교통도 좋고 살기도 편리한 지역에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누가 살고 있느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의 명세서. 자, 누가 살고 있느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자,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황 조사서를 봅니다. 자, 현황 조사서를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폐문 부재하여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연락 없고 점유자 임대차 관계 알 수 없다.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자, 이 소유자, 채무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이제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문건 접수 내용 한번 보면 문건 접수 내용은 아주 단촐합니다. 자, 감정평가, 그리고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채권자 변경, 열람복사 신청, 근저당권자 채권자 변경 및 근저당권 변경 신고서, 뭐 그게 답니다. 자,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주목해야 될 권리 그 이해관계자는 없다. 자, 등기 현황 한번 보면 소유권에 보면 현재 그 채무자, 소유자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이고 근저당권이 두 개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 있고 먼저 앞에 있는 이 저당 2015년 11월 24일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되어서 이 근저당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한다. 자, 임의경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사항에서 인수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각 대상물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온천동 뭐 동네 이렇게 아파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형은 66평형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면 뭐 제가 사진을 했습니다. 자, 가장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이 집이고 샤시 공사가 되어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 로드뷰상 보면 이렇게 공사가 전혀 안 돼 새까만 샤시가 있고 하얗게 된 샤시가 있는데 이 집은 수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자, 물론 안에는 볼 수 없지만 외관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층에 이렇게 4개의 세대가 있고 이 중간에 해당하는 세대더라. 대상물의 권리관계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뭐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인수하게 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험은 없다. 다만 관리비 연체에 대한 위험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해야 된다. 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보시면 자, 관리비 조사해야 되는데 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한 2, 3일 정도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 관리비의 금액 그리고 연체 기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흔적이 있겠죠. 관리실에 관리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 받을 때의 태도와 그가 전해주는 정보로서 알 수가 있다. 경쟁자의 어떤 상황, 그 경쟁자의 숫자를 한번 판단해 보는데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각종 공과금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유자, 채무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그냥 500에서 7만원 정도, 7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강제 집행 비용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매도 호가. 자, 호가하고 있는 물건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2개 정도 있었는데 보시면 이 3개가 사실상 하나의 매물이고 이 4개가 하나의 매물입니다. 여러 부동산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다. 자, 보시면 하나는 9억이 호가하고 하나는 8억 5천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동평행 때 2017년에 뭐 9억대, 9억 5천, 9억 4천, 9억 3천, 자, 9억대를 거래하다가 2018년에 8억 6천, 8억 3천대로 8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와서 최근에 8억 1천만 원에 4층이 거래가 됐고 1월달 초에는 7억 5천까지도 있었다.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급매물이고 수리도 안 돼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불과 2년 전에는 2억이 더 높았습니다. 2억. 자, 9억대 하던 것이 7억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중간에 한 8억 정도의 가격대가 한번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호가하고 있는 것이 8억 초반이다. 8억. 물론 9억도 있습니다. 호가. 9억도 있는데 8억 5천이 지금 현재 가장 싼 호가. 2개 중에 가장 낮은 것이다. 그럼 대상물의 거래 예상 가능 거래 가능 금액을 보시면 감정은 9억 3천입니다. 과거에 9억대에 거래가 됐으니까 자, 이것을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호가하고 있는 건 8억 5천 9억도 있지만 자, 이 9억보다는 이 8억 5천이 먼저 거래가 되겠죠. 실제 내가 지금 오늘 현장 가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금액은 8억 5천이다. 그러나 거래 사례가 별로 없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금액보다 깎여서 매매될 가능성도 있다. 사정이 급하면 깎일 겁니다. 그러면 이 8억이라는 금액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일 뿐 실제 팔고자 하는 사람은 8억 5천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매도자라면
8억 5천 손에 쥐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깎아주겠습니까? 많이 깎아줘봐야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자, 8억 5천. 이 가격이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의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은 좀 나의 그냥 추측이지만 이것은 좀 희망사항일 뿐이죠. 매수자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가격을 호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낙찰 사례, 최근의 낙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 지금 경매 나온 집이 수리된 집이니까 이 수리되었을 거로 가정하고 가상의 매물의 예상 낙찰가를 기존에 낙찰된 물건에 대입을 해서 제가 하나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실제 실무에서 컨설팅을 할 때는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어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해내고 분석해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썼습니다. 자, 동네 럭키 아파트 전용 면적 25.6평짜리가 경매에 나와서 2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당시 경쟁률이 2대1이었다. 자, 2차라는 금액은 감정보다 20% 유찰됐지만 경매로 이거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은 아니다. 즉 2차 가격보다 좀 더 싸야만 경매에 이익이 있고, 그러면 이 가격 부분에 실제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명밖에 입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꼭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 경쟁해서라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어중간한 가격대가 2차다. 자,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이 5억 3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5억이었다. 자, 낙찰가는 4억 3천이었는데 수리가 된 집이라면 4억 6천 정도에 될 수도 있었다. 자, 시세 대비, 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86%와 92% 정도 수리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백사랑 아스타, 다른 아파트지만 이 인근 시장에서 이런 평형대의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니까, 자, 2차에 낙찰되었고 5대 1이었습니다. 조금 깨끗한 아파트라면 당장 들어가서 큰 돈 들이자고 살 수 있다면 5명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입찰까지 참여하는 시장이 형성된, 수요자가 있는 시장에서 동네 럭키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90%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중평균 해보니까 89% 정도 예상이 됐고, 한가 8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그 거래 가능 금액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3,367만 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 자, 그러나 이것보다 실제 오늘 가서 살려면 이 8억 5천이라는 것이 확률이 훨씬 높다. 자, 이것이 실제 거래 가능 금액에 가깝다. 그러면 낙찰을 꼭 받고자 한다면, 확률을 높고자 한다면 이 금액을 적용해야 된다. 자, 해보니까 7억 7,865만 원입니다. 즉, 저는 7억 3천에서 7억, 죄송합니다. 다시 7억 3천이었습니까? 7억 3,300이었네요. 자, 저의 어쨌든 컨설팅 분석은 이렇습니다. 7억 3천에서 7억 7천. 자, 이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 안에서 당신이 받고 싶은, 자, 당신이 욕심이 나는 금액에 써서 들어가자라는 것이 저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정말 받고 싶다면 이 금액을 생각해봐라. 그냥 대충 좀 싸게 사게 싶다, 이 금액을 생겨라. 낙찰가는 7억 4,400이었습니다. 즉, 딱 중간 정도에 오죠.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것이 결과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분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업은 낙찰가의 적중률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낙찰가를 맞추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대충 분석합니다. 데이터의 정확도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분석한다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제가 실제로 입찰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석한 지금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했고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의 낙찰가 적중률은 90%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분석한다면 자, 그래서 중간가 하한가를 적용해 봤습니다. 하한가 적용하면 7억 3,800 정도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이건 제가 대충 넣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등기비용 그리고 명도비용 이까지 합치면 약 7억 6천 정도의 정리가 되겠더라 자 라고 제가 분석을 했던 겁니다. 자, 한번 실제 어떤 컨설팅 보고서를 보시니까 조금 더 수업 내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수업 중에 실제 컨설팅 했던 사건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